결국 레알 마드리드에게 필요했던 것은 벤제마와 같은 연계 플레이와 포스트 플레이가 강점인 선수였지 은바페와 같은 유형의 윙포워드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레알 마드리드에 입성한 은바페가 최근까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며 아자르와 비교될 만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생활이 꼬이기 시작했는데, 저는 경기장 밖의 모습보다 안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 그가 왜 부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바페는 파리에서 대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를 비꼬는 것이 아니라 그가 파리에 있는 내내 대장의 위치에서 경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팀의 스트라이커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본인이 원하는 자리가 아님에도 원톱의 자리에서 팀의 좋지 않은 경기력을 자신의 퍼포먼스로 풀어내는 경기를 자주 펼쳤습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진의 중심은 비니시우스였고 은바페가 이적생으로서 바로 공격진의 중심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슈퍼스타들이 보인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은 저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라리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우승을 위한 전술이 이미 다 갖춰진 상황입니다. 굳이 은바페가 필요할까 싶은 상황에서 합류했기 때문에 은바페가 이러한 레알의 상황에 맞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은바페의 부족한 활동량이 레알 마드리드에 끼치는 좋지 않은 영향력을 들 수 있습니다. 은바페는 파리에서 본인 위주로 맞춰진 전술 때문에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은바페 위주로 전술이 짜여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레알은 은바페 혼자 득점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은바페가 굳이 득점 욕심을 낼 필요도 없으며 팀이 조직적인 압박을 해야 할 때는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합니다. 은바페가 이러한 압박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레알에서는 파리보다 더 많은 활동량을 요구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니 벨링엄이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여 은바페의 자리에서 대신 압박을 하는 등 레알의 전체적인 전술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은바페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대장이 아닌 팀의 일부가 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바페는 윙포워드입니다. 파리에서 중앙 공격수들이 부진할 때 그 자리에 나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 적도 많았지만 결국 은바페의 장점인 스피드와 결정력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자리는 윙포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윙포워드는 센터포워드와 공을 받을 때부터 역할이 다른데 첫 번째로 시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센터포워드에 비해 윙포워드는 비교적 넓은 시야를 확보하며 공을 받을 때부터 몸 앞으로 받는 전부터 본인이 어떤 경로로 돌파할지, 다시 패스를 주며 측면으로 향할지 더 다양한 선택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센터포워드는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중앙에서 공을 받을 때는 역습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대체로 등을 돌린 채 공을 받아야 하며 최소 한두 명의 수비수가 가하는 압박을 버텨내야 합니다. 하지만 은바페는 이러한 몸싸움과 압박 돌파에 최적화된 선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윙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문제는 이럴 경우 중앙 공격수 자리가 완전히 비어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가 비어버린 중앙 공격수 자리를 채워야 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자리가 비게 되는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작 은바페가 서고 싶어하는 왼쪽 윙 자리에는 비니시우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니시우스는 최근 골 결정력이 약점이라는 평가를 극복하며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부진에 빠진 은바페가 그 자리를 차지할 이유는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레알 마드리드에게 필요했던 것은 벤제마와 같은 연계 플레이와 포스트 플레이가 강점인 선수였지 은바페와 같은 유형의 윙포워드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월드컵 결승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거나 직전 23-24 시즌 파리와의 맞짤 속에서도 48경기에 출전해 44골 10도움을 올리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심장적인 면모를 보이고 괴물같은 득점력을 자랑하던 은바페의 모습을 기억하는 팬들에게는 지금의 그의 모습이 꽤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최근 10경기 동안 은바페가 올린 공격 포인트는 단 2골, 1개의 도움에 불과하며 리버풀과 빌바오전에서는 페널티킥마저 놓치는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심리적 요인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엘클라시코 때 확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주요 지표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오프사이드 12회인데 그중 무려 8번이 은바페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상대 수비수에게 막힌 것이 아니라 공격 자체가 부요가 되어버렸고 그나마 있던 정상적인 공격 상황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은바페가 그냥 잘하는 선수도 아니고 오프사이드에 8번이나 걸렸다는 건 자신감 결여로 인한 경기력에 대한 집중력 부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냉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러한 자신감의 극복을 위해서는 본인이 어떻게든 공격 포인트를 쌓아 증명하는 것 말고는 없다 생각합니다. 드리블로 인한 공간 창출이든 어시스트가 되었든 받아먹는 골이 되었든 방법은 많고 모두 은바페가 할 줄 아는 것들이니 시간이 지나면 극복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호날두를 보조했던 벤제마처럼, 비니시우스를 보조했던 호드리구처럼, 메시를 보조했던 네이마르와 수아레즈처럼 은바페도 당분간은 보조 역할에 집중한다면 그러한 경험이 쌓여 좋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측면에 있든 중앙에 있든 은바페는 꽤 위협적인 선수이며 절대 수비수가 가만히 둘 수 없는 엄청난 선수입니다. 자신감이 떨어진 은바페가 하루빨리 깨닫고 필드 위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경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벤제마도 네이마르도 수아레즈도 클럽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가진 동료가 있었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맞춰 나가며 하나하나 결과를 만들어내며 결국 그들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은바페의 영입 과정에서부터 페레즈가 직접 참여하거나 그의 입단식을 산티아고 베르나베우가 꽉 차는 등 클럽이 그에게 많은 애정을 표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은바페가 받아들여야 할 호의이지 내가 최고의 선수니까 이건 당연한 거야 라는 권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바페는 이미 월드컵 결승에서 해트트릭을 하거나 파리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가지고 있는 실력에 대해서는 검증이 딱히 필요가 없는 선수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거품이었다, 아자르와 다를 게 뭐냐, 앞으로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보장이 있느냐 등등의 강도 높은 비판을 하지만 저는 결국에 은바페가 자신의 실력을 내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 먼저 레알 마드리드라는 클럽의 대장이 되려 하기보다 팀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경기에 임하는 태도가 먼저라 생각합니다. 비니시우스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지금 그가 없어도 은바페가 멋지게 활약해야 한다는 기대감이 앞서지만 지금의 은바페에게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하나하나 레알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본인이 맞춰가면서 자신이 포기하는 과감한 결정을 보여준다면 그가 잘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안첼로티 감독도 동료 선수들도 도와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은바페 선수가 차차 달라질 모습을 기대하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남겨주신다면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